김문수 후보 최근에 그 대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과 아닌 사과를 사실 메시지를 던지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던지고 나서 야, 윤석열 경로설 시즌2가 또 나왔어요. 예. 아니, 윤석열이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정말 고함을 치던 것을 그 옆에 있던 그 선대위 관계자들도 다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양반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해도 막 예. 저기서 가지고 뭐 하면은 그 대위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들을 그렇죠. 정도로 하는데 그거겠죠. 자기는 계엄을 계몽령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계엄을 계몽령이라 했는데 실은 김문수 후보의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이 그 마지못해가지고 사과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을 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랬거든요. 예, 예. 계엄 자체는 정당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그렇죠. 생각은. 계엄 때문에 잠 못 자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죠. 김문수도 똑같이 했어요. 맞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 네, 고통받은 국민들께 고통받은 죄송하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네. 이거 진행자님 우리 이거 한 3년 전에 봤던 어떤 장면하고 오버랩 안 됩니까? 아, 토리가 푸른색 사과를 탁 물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없다. 이거는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요. 예. 개사과입니다, 솔직히.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나중에 뭐 거칠다 명예훼손다 말이 있겠지만 아니 사과를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과는 원래 사과라는 건 딱 신속성.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사과한다. 팩트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세 개 다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했다. 이렇게 자기 정당성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 아니어도 전화해서 개몽령 얘기를 또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예. 근데 보면 예. 이 사람이 요즘 보면요. 진짜 어디 좀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경로고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타이밍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전히 그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이 꽉 틀어쥐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예. 실제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캠프의 메시지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한 자리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직함을 가지고서. 어제 활용정정을 찍었잖아요. 예, 근데 석동연. 맞아요. 석동현 변호사도 불러드리고 예. 그 50년 이 친구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관련된 이 경로,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예. 호통을 쳤다라는 거에서 저는 정점을 진짜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또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예. 이제 그저께 대구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한테 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예. 얼마나 고함 소리가 컸으면 주변 사람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본인이 김문수를 호통칠 정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것. 자, 고함 소리가 컸다. 왜 이걸 모르고 거기에서 계몽령을 했는데 거기 비상계엄에 사과를 했느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도 상당히 길었다. 옆에서 다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된 내용은 여기까지 황태순 TV에서 황태순 평론가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따져봅시다. 예. 왜 김문수 옆에 있는 누군가의 김문수 측근 또는 참모가 이 내용을 황태순 평론가에게 연락을 했을까? 어처구니 없어서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완전 형님 보니까 정말로 기분 나쁘던데 김문수 후보만 안전부절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정말로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말을 전하겠어요? 아니면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참을 수 없는데 그 뒤에 뭔가 요구를 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황태순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이걸 알릴 필요가 있느냐 아니냐.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가 넘어갔고 그걸 받았던 황태순 평론가는 이것이야말로 대선 개입이다. 김문수 후보를 더 죽이는 것이다. 예. 김문수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과 거리를 두면서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힘을 더 집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끼어들면서 끝장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제보가 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공표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11일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저 대선 후보 등록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보도가 그랬죠. 됐죠. 예. 이것도 또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덕수가 그 말을 했을 때 과연 윤석열은 한덕수에게 전화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권력의 서열을 따져보면 되죠. 예. 이 세 명에서 윤, 김, 한. 네. 이 세 명에서 권력서열 1번이 누구겠습니까? 윤. 자, 2번 한. 예. 3번 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밝혀야 할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인이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국힘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때 윤석열이 한덕수 후보에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덕수 후보가 좀 밝혀주면 좋겠어요. 네. 밝혀주면 좋겠어요. 제가 전화를 했다고 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좀 밝혀달라. 네. 한덕수가. 밝혀달라. 밝혀달라. 이제 이 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이 민태균한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소가 돼 있고요. 뭐 고소가 좀 여러 개 돼 있어서 요즘 조심조심하는데 왜냐하면 따지면 다 이길 것 같은데 그 네. 변호사 비용도 들죠. 또 가서 조사받으려는 시간도 없죠. 뭐 이런 걸. 자, 그래서 한덕수는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본인이 후보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예. 한덕수 개인의 의사인 건지. 후보가 밝혀주면 좋겠다고 내가 밝혀주면 제안하는. 좋겠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은 왜 정계환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김문수한테 전화해서 저렇게 노발대발했는데 한덕수에게는 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 자,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에서 예. 저보고 증거를 갖다 대라고 하니까 실제로 재판받으러 가보니까요. 증거를 갖다 대라고 하니까 어디서 들었고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가 증거를 다 드러냅니까? 그 내 취재는 양심과 보호도 해야 되고. 취재원 보호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께서 윤석열이 그 당시에 전화를 했는지 아닌지 밝혀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좋은 밝혀주면 겁니다. 좋겠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잘 해석하실 수 자,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밑그림을 네. 그렸고 실제로 진두지휘 하는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한덕수 때도 그랬다면 김문수 때는 자, 직접 전화를 해서 황태순 평론가가 공개를 해버렸고 예. 자,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정현한테까지 딱 넘어갑니다. 예. 자, 이정현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들어왔죠? 예. 당장 탈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래서 가만히 있겠나 윤석열이. 다 본인을 공격하고 떨어져 나가라고 해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직위원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같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윤석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국힘에서도 아예 결별을 하겠다고 나서서 출당이든 네. 탈당이든 선택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지금 뒤에 바로 청길낭떨어진데 바로 이제 발만 헛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그 정도 수준에 있다. 근데 스스로 지금 뒤로 물러나는 성격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자, 있는 그래서 건데. 제가 박관천 이제 행정관님께 질문 드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수구리로 갈 거냐? 수구리로 갈 것이냐? 그쵸. 아니면 이거 뭐야라고 맞서서 끝까지 싸움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분석해 주시죠. 후자로 갈 겁니다. 이 사람 스타일. 자, 스타일을 끝까지 볼 때. 부딪혀서 가버리면 아. 왜냐하면은 어차피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예. 기정사실인데 이걸 갖다가 악소리는 한번 지르고 죽을까? 예.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질까? 딱 그 선택만 남았거든요. 예, 예. 근데 한덕수,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꿋꿋 계엄, 예? 그 다음에 성렬 따라잡기, 네. 세 번째는 턱걸이. 예, 예. 이거 딱 세 가지거든요. 요 두 개가 지금 가장 큰 건데 그거를 갖다가 윤이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은 어차피 소위 말하는 대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권력을 논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의 테두리 서클에서 벗어나는 순간 본인과 본인 와이프는 예. 그래 안 해도 청길낭떨어지로 갑니다. 예, 지금 그렇죠. 또 돌아가는 폼이요. 그런데 그 청길낭떨어지로 가는 지름길을 깔아준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본인의 그 알량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꼿꼿이 피는 허리를 숙일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감일 수 있고 본인이 이를 이제 두 가지로 멘탈 쪽에 뭐 어쨌든 뭐 정신적으로 예. 뭐 정신승리법을 써서 그렇죠. 끝까지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손을 놔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지금 국힘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김문수는 윤석열 쪽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참모의 한 사람일 뿐이고
윤석열이 본인을 후보로 만들어줬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는 어중간한 태도, 탈당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금 어쨌든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대선이 더 다가오고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람이 출당과 탈당을 요구할 경우에 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쪽으로 예. 돌아서는 순간 돌아서는 윤석열과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 어중간한 상태로 가면 이제 윤석열이 이번 대선을 주도한다는 인식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예. 결국 누구와 그러면 김문수는 대선 경쟁을 해야 하느냐. 이재명과 대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김문수는 윤석열과 대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그쵸. 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싸리판으로 가고 있다라는 예. 것을 매우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